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3년 원자력 기초 11번에서 2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1번 각 경수로의 감속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감속제로는 열 용량이 크고 최적 제어가 용이하고 방사가 잘 안되고 그 다음에 우수한 감속 성질을 가진 물질을 선호합니다. 이번에는 요거 4번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탄성산란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탄성산란은 감속 효과가 크고 질량수가 작은 표적핵과 발생을 합니다. 1번 같은 경우 보기 1 같은 경우에 원자량이 커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속 중성자가 충돌해서 감속이 잘 되려면 질량수가 작은, 즉 원자량이 작아야 하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12번 짧은 시간 동안 수초 또는 수분 동안 원자로 반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단기 반응도 인자에는 냉각제 압력, 해결료 온도, 냉각제 온도가 있고요. 제일 짧은 거는 요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반응도로는 제논이랑 사마린 농도, 장기로는 가연성 동물질량이랑 해결료량이 있습니다. 보기에서 보면은 보기 2 연료 온도 요 두 번째가 되겠죠? 요게 보기 중에서는 가장 단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3번 노심 내 연료 온도가 증가할 경우 공명 흡수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핵 분열 증가 시 출력 증가를 제한하여 원자로 고유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요거 도플러 효과 관련된 문제죠. 요 도플러 효과는 온도 교환 효과, 원자로 고유 안전성, 자기 출력 제한 이런 표현으로도 쓰이는데요. 핵연료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표적핵의 진동이 증가하고 공명 흡수 영역 첨도값은 감소하고 폭은 증가. 요렇게 돼 있는 게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열의 중성자의 공명 흡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공명 흡수 증가하는 현상, 따라서 보기 3 도플러 효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흑연 감속제를 사용하는 원자로에서 중성자가 이 내부에서 0.025 앱으로 감속할 때 총 충돌수는 다음 평균 에너지 손실률은 0.158이다.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감색계수 관련 문제입니다. 요식 외워둬야 됩니다. IX는 I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 이때 람다는 대수 에너지 감색계수, 여기 0.158 나와 있죠? 그 다음에 X는 충돌 횟수. 그러면 충돌되고 난 다음에는 0.025F니까 요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매부를 F 단위로 단위 환산해주면은 2 곱하기 10의 6승 되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158 곱하기 X 해주면 X 풀어주면은 115가 나와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5번 핵 분열 시 방출되는 다음 에너지원 중 회수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우라늄 핵 분열 시 200매부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이때 2.43개의 속중성자가 같이 방출이 됩니다. 에너지 중에서는 핵 분열 파편의 운동 에너지가 168매부로 가장 크고요. 감마선이 14, 베타선이 8, 중성자가 5매부입니다. 요거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성미자도 발생을 하는데 이 중성미자 같은 경우에는 냉각제하고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수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보기 3 중성미자 되겠습니다. 16번 원자로가 100% 출력으로 장기간 운전하다가 T0에서 정지가 되었다. 이때가 정지 시점이네요. 정지된 이후 노심에서 아이오다인 135와 제논 135의 농도 변화를 골라 바르게 나타낸 것은? 핵분열 생성물인 제논 135의 변화를 보면은 아이오다인 135가 방사 붕괴돼서 제논 135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제논 135가 붕괴가 되어서 세슘 135가 생성이 됩니다. 일단 핵 분열 시 생성된 아이오다인 135가 방사 붕괴로 생성이 된다. 그 다음에 소멸될 때는 운전 중에는 중성자 포획이랑 방사 붕괴로 소멸이 되고요. 정지 후에는 중성자 포획이 없기 때문에 방사 붕괴로만 소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지후 초기에는 아이오다인 135 방사 붕괴율이 제논 135 방사 붕괴율보다 크기 때문에 제논 135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 시점은 정지후 10시간이 되고요. 따라서 제논 135는 초기에는 아이오다인 135의 방사 붕괴로 인한 생성률이 더 크므로 증가를 하다가 아이오다인 135가 감소하면서 제논 135의 농도도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 요거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의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아이오다인 135는 핵 분열이 없기 때문에 방사 붕괴로 계속 감소만 하게 되죠. 따라서 계속 감소만 하는 아의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보기 1, 아이오다인 135의 농도 변화는 가, 제논 135의 농도 변화는 다. 보기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자기 자신은 핵 분열을 일으키지 않지만 중성자를 흡수하면 핵 분열성 물질로 변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요거 핵 분열성 물질 피사일이랑 핵 원료성 물질 퍼타일 두 개 비교해서 외워줘야 됩니다. 핵 분열성 물질은 열 중성자로 핵 분열을 일으키는데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우라늄 233, 우라늄 235 등이 있고요. 핵 원료성 물질은 속 중성자로 핵 분열을 일으키는데 토륨 232, 우라늄 234, 우라늄 238 등이 있습니다. 핵 원료성 물질이 속 중성자로 잘 되는 이유는 핵 반응 당면적이 크기 때문이고요. 열 중성자로 안 되는 이유는 결합 에너지가 커서 고에너지 중성자에 의해서만 핵 분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자기 자신은 핵 분열을 일으키지 않지만 중성자를 흡수하면 핵 분열성 물질로 변한다 그랬죠? 요거는 핵 원료성 물질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기 3, 플루토늄 239는 여기 들어가 있죠? 핵 분열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유효 증배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보기 1, 2, 4 한번 다 읽어보시고 전부 다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3은 에타, 중성자 재생률은 열 중성자에 의한 핵분열시 발생되는 중성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아니죠. 에타는 생성되는 중성자 수 나누기 흡수되는 중성자 수고 핵연료 고유인자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19번 1메가와트이던 원자로의 출력이 1분 만에 100메가와트로 증가하였다. 이 원자로의 출력이 100메가와트에서 500메가와트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것도 자주 기출이 되는 출력 계산 문제입니다. 식은 P는 P0 곱하기 이스포넨셜 스몰 t 나누기 라지 t 이거 외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산은 총 2번 해야 되는데요. 먼저 1분 후 라지 t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해주면은 1분 후에는 100메가와트니까 100메가와트는 처음 1메가와트 곱하기 이스포넨셜 그 다음에 1분 후니까 1 나누기 대문자 t 이때 t를 구하면은 0.217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100메가에서 500메가 이 식을 이용해줘서 소요되는 시간 스몰 t 구해주면 됩니다. 500메가와트는 100메가와트 곱하기 이스포넨셜 구하고자 하는 거 x 그리고 t 나누기 앞에서 구해준 거 0.217로 나눠주면은 이 t는 0.349분이 나와서 초로 바꿔주면은 20.9초 답은 보기 3 약 21초 되겠습니다. 20번 양자 수가 중성자 수보다 많은 어떤 원자 핵 이때 원자 번호는 G 질량수는 A의 베타 붕괴 후 양자 수와 중성자 수 질량수는 문제를 보면은 양자 수가 중성자 수보다 많다 그랬죠? 따라서 요거는 베타 플러스 붕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그냥 베타 붕괴라고 나와 있지만 베타 플러스 붕괴일 거라는 거를 문제를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베타 플러스 붕괴는 P가 N하고 베타 플러스 선으로 붕괴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면 P 양성자가 줄어들고 N 중성자는 하나 늘게 되죠. 따라서 질량수는 그대로인 거, 질량수는 여기서 A죠. A는 그대로인 거. 그 다음에 양성자 수는 한 개 감소하는 거, G가 되겠죠. G는 하나 감소하고 중성자 수는 증가하는 거, 중성자는 A-G로 해줘야 되잖아요. 요거보다 하나 증가한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전자 포획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자 포획은
P가 전자를 포획해서 N으로 바뀌는 건데요. 즉 양성자 수 하나 줄고 중성자 수는 하나 증가하고 보면 베타 플러스 붕괴랑 똑같은 결과죠. 하지만 1.02 내부 이상에서는 베타 플러스 붕괴하고 전자 포획이 경쟁을 하고요. 1.02 내부 이하에서는 전자 포획만 발생한다. 이게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베타 마이너스 붕괴, 중성자 붕괴라고도 하죠. 요거하고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붕괴는 중성자가 P랑 베타 마이너스 선으로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N이 하나 감소하죠. 중성자가 하나 감소하고 P가 하나 늘죠. 양성자가 하나 증가하게 되겠습니다.